반갑습니다. 330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구만수입니다. (330)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우리 오늘 게스트는 외국인 투자회사 아주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상무님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신 우리 한금택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회사는 이제 용산에 있는 코리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광명에서 부동산 투자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뵌 지는 한 7년 정도 돼 있고, 지금 카톡방에도 좀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인터뷰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나, 이렇게 좀 한참 KTX 타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매수, 매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실패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한금택님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된 동생이랑 동생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진짜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런데 이제 다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때는 또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단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우리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지금 회사에도 사실은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원이세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라 그럴까? 계기라 그럴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 맞습니다. 외투법인에 지금은 이제 디렉터로 있긴 한데요. 누구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IMF 때. 예, 2천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요. 다 그러려니 했었는데, 처음 신접 살림은 이제 강동구 성내동에 조그만 이제 1층짜리 전세를 이제 아내와 들어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우 좋았습니다. 위층에서 자꾸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게 약간 소리가 좀 달라서 자세히 들어보니 이게 쥐였던 거예요. 쥐가? 네.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야, 이거 시골도 아닌데 서울에서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네가 나가고 싶으면 끼워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라. 예, 옛날에도 그러신데. 그래서 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살았죠. 그렇지. 그냥 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아픈 거예요. 저도 그때 좀 갑자기 천식을 얻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사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힘들게 이제 끼워놓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네. 하는 날에 한번 좀 봐보자 하고 이제 주인이 이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천정을 뜯더라고요. 천정을. 네, 제 이사 가는 날. 네. 그래서 봤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거의 변기를 머리에 이고 살았던 거예요. 쥐똥? 예. 그게 너무 심하게 있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날 좀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았고, 일단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예. 내가 이렇게밖에 제공을 못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저 자신한테도, 예. 저 자신한테도 너무 제가 미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내 집이었으면 당장 뜯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집을 얻어야겠다. 어떻게든 내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요. 근데 또 다행인 게 IMF가 이제 살짝 벗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나라에 또 재테크 열풍이 또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음 카페에
텐인텐, 아, 그다음에 그렇죠. 선한 부자 이런 이제 그렇죠. 카페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이 지식을 좀 얻고 또 경험도 좀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보자. 그러면 벌써 한 26년, 5년 이런 정도 됐다,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투자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성공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 사례인데 그냥 운이 좋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광명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광명에 예. 성대동에서 광명으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광명에 이사 갔을 때 네. 광명에서는 막 재개발이 16개의 구역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에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모든 구역에 뭐 이제 한번 팔고 사고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도 이제 갖고 있긴 한데 42평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조합원 분양권을. 네. 근데 그 갖게 된 계기는 광명은 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그 거주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니 재개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개발 구역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84나 이제 큰 규모 사이즈 타입을 원하시고 선호를 하시는데 이 광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9 스퀘어, 예, 59제곱미터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박투식의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59를 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84는 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 그런 마당에 112 타입이 이제 큰 거를 받으신 조합원이 이제 사연이 있으셔서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당연히. 지금 59를 사야 되는데 112는 전혀, 왜냐면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물건이 시장에 풀리고 한 4개월 정도 손님이 없었어요. 다른 건 되게 잘 팔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84가 그때 당시에 피가 한 4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110인데 2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프리미엄이. 진짜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사도 그게 몇 년도쯤 되세요? 그게 19년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할 때 교수님한테도 한번 잠깐 살짝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카톡방에도 없었고 그냥 유튜브로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게 이제 희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물건은 나중에 조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힌트를 주셔서 이건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요즘하고는 많이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죠? 예. 42평짜리 그래 피 2억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아직 이제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래요? 내년에 입주인데 그 비슷한 84,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지금 1구역 같은 경우가 3,400 거의 3,500 세대 되거든요. 근데 112 타입은 19세대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84를 봤을 때 지금 한 12억, 10억에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84 기준으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조합원 분양가는 5억 5천. 5억 5천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적어도 피가 10억은 되겠다, 그죠? 따져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네요. 부럽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제가 이제 데서. 다른 구역들 다 있는데, 좀 진짜?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교수님 뵙고, 사실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입지나 이런 시장론을 조금 제가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이제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그 물건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게 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게 5구역이 있거든요. 광명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빼고 4구역, 5구역 이런데, 5구역은 완전히 고바위예요. 고바위에다가 돌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 이제 거주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피도 굉장히 낮고, 예, 거래 금액도 굉장히 낮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구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양 설계를 5구를 거의 75% 정도 하고 거기도 2,800세대인데 8사가 200세대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5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그래도 조합원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렇게 분양이 끝나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조합장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조합장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지지부진하다가 신임 조합장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신임 조합장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우린 8사가 없다.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구역들 이렇게 보면서 아 8사가 더 빨리 인크리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5구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8사가 이게 적냐 해서 결국은 이제 조합장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바뀐 신임 조합장이 이제 다시 추가 이제 변경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봤는데 5구가 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5구가 이게 간평이 높으니까 다시 분양 신청을 재분양 신청을 하면 8사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구피를 주고 사서 제가 8사로 재분양 신청하면서 바뀌죠. 예,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물건들 중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것들 추려서 피는 작은 거에 기준하는 프리미엄인데 나중에 이제 재분양 신청하게 돼서 높은 거를 받을 수 있는 또 그걸 사용을 하셨네요. 공부가 많이 되셨다, 그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돌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이거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두려워했었는데 우리나라 시공 기술이 너무 좋아서 지금 평탄화 다 됐습니다. 싹 다 까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태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공 사례인데 그러면 지금 지내고 보니까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어떤 감수했던 리스크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광명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광명을 잘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있는데 왜 존경하냐면 그 공인중개사분은 그 누구 집 부엌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광명에서 뭔가 부동산을 하거나 광명 사람이라고 하면 광명 투자자라고 하면 그 구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구역을 이제 갖고 있는데 4구역하고 5구역하고는 광명 4구에서 거의 거리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저를 비롯 포함해서 원주민들은 광명 5구역하고 4구역 실제 그 프리미엄 차이도 1억 이상 납니다. 근데 입지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런데도 실제 거래하는 것도 싸게 거래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5구역은 예전에 돌산이었어요. 그렇죠. 완벽한 돌산이고 그리고 거기는 더 힘드신 분들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불나면 해결이 안 되죠. 소방차도 못 소방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4구역이랑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다 부시고 다시 새로 지으면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멀쩡한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억으로만 저거 안 돼. 네, 맞습니다. 뒤바뀌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런 입지라든지 이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의 시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 입지에 대한 평가가 외국에서 결정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류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입지를 계속 그렇죠. 강조를 하시고 해서 단지보다는 주변의 입지를 더 챙겨보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서 5구역을 사게 됐어요. 저거 돌산 별거 아니다. 입지로 보면 똑같다. 똑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성공 사례를 말씀 주신 거 보면 총 25년의 투자 기간 동안 성공의 기간은 사실 10년 안쪽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네, 10년 안쪽이단 말이죠.
그러면 25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실패했던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실패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실패는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실패 사례가 있는데 힘드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시를 엄청 많이 났죠. 엄청 많이 났습니다. 잠이 잘 안 왔고요.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거